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양시장 온도차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 줄이면서 0.01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2%가량 올려 세우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차이가 났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줬다는 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으로 어제 하루 쉬어갔던 우리 시장, 이번 주는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장과 이어지는 다음 주 장에도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통해서 업종과 종목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재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 1시간 동안 또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특별 방송이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종목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현재와 또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재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이재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황과 전략들 가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일요일에 이재환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죠. 무료 온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동성장에서 수익 내기라는 주제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어떤 내용들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 시장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급락을 크게 했고 지금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고점에서 많이 매수하셔서 물려 계시거나 혹은 지금 시장의 급락이 너무 무서워서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주도주는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변동성 장에서의 이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유의 사태에서 개인분들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매도를 할 것이고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전략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큰 시장에서 대응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물려서 수익 못 내고 손실을 키워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많이들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꼭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는 이번 급락하는 기간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이 말은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이다라는 말도 되는데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급락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와 S&P 지수를 놓고 보면 좀 차별화가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긍정적인데 특히 이 나스닥 내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하나의 기회가 좀 열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락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글로벌한 증시 중에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발맞춰서 보조를 이루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IT 섹터가 굉장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급락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랠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기대주. 자,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현재와 또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HTS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굉장히 궁금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고점은 이제 62,800원으로 형성을 했고 42,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의 2만 원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사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락을 겪었던 거는 뭐 채 4-5번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지금 이제 겪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섹터들에 비해서 종목들에 비해서는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아직까지 수급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삼성전자는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하면서 대여섯 번 정도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반등 이후에 다시 눌려지고 또 반등 이후에 행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아직 수급이 돌지 않았는데도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차트가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좀 열려있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줬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54,000원 구간이 1차적인 목표 구간이 좀 되겠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상승구가 접어든다면 직전 고점 62,800원 요 정도까지도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제 2분기 바닥론이 나와야 되고 3분기에 실적 개선되는 정도가 큰 폭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을 보면 수급이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바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입니다. 우리나라 대차 잔고는 뭐 공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3월 20일 전후로 해서 보시면은 공매도가 대차 잔고가 정점을 찍었죠. 그때 약 한 2억 2천만 주 정도까지 거의 늘어났다가 이후에 다시 대차 잔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공매도 한매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매도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3층, 차층 점차적으로 이제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매도와 매수 이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후에 이제 방향성 모색을 하게 되는데 금융위기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의 반등락을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좀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전에 2월 달에 3월 초 중반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점을 찍을 때 하루에 거의 1,000만 주씩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0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00만 주 이상 1,000만 주, 1,100만 주씩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고 있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날도 가끔씩 나오면서 전체적인 삼성전자 이 종목만을 놓고 보시면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지나간다라는 부분은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저 가운데서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저점을 잡아놓고도 몇 번의 반등락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혹은
반등락 혹은 행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손바뀜 현상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상적인 구간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보신다면 이번에 일단 잠정 실적 발표 부분을 먼저 좀 현재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를 보면 한 6조 4천억 정도 생각보다는 한 2천억 정도 더 업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선전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모바일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왔고,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역시 가전도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우리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출하량을 좀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수요 감소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월달에 수축이 상승 전환하면서 기대치를 확 높여버렸죠. 그러면서 2월달부터 어떻게 보면 주가는 매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서버 D램 가격이 좀 꽤 올랐습니다. 꽤 올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지금 현재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언택트라는 부분인데 온라인이나 온라인 교육 혹은 포털 사이트 혹은 온라인 주문과 같은 온라인을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각 포털사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확장하게 되면 서버용 D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버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기현상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의외로 PC D램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셧다운되면서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D램 가격을 일단은 재고를 확보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셧다운에 대해서 혹시 공급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급격히 재고가 줄어들면서 PC용 D램 가격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크진 않지만 이전에 지금 작년에 공격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했다라는 것만 자체로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코로나19에 특히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하는데 사실 역할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북미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서버용 D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 부분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PC 수요가 역시 확대가 되고 재고화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감소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2분기인데 1분기는 선전을 했는데 2분기에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는 말은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조금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적 흐름을 좀 봐도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1분기는 굉장히 선방을 좀 했지만 2분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이 3분기로 넘어가면 3, 4분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은 2분기 바닥론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4월 저점, 5월 초를 저점으로 해서 한 5월 중순, 하순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보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이번에 가장 많이 괴롭힌 섹터를 만약 꼽으라고 하면 물론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IT 섹터 내에서는 사실 이 IM, 휴대폰, 모바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이 모바일과 관련된 부품 장비 업체들 위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었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의 소비재라든지 화장품 같은 소비재라든지 혹은 여행, 항공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2차적인 이제 제조업 피해로 넘어갔을 때 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게 바로 자동차와 휴대폰입니다. 자동차는 공장이 셧다운되는 부분이 있고 휴대폰은 수요가 굉장히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두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원래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전에 2월 초까지만 해도 이 두 섹터가 사실 올 한 해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 증권회사 리포트들마다 거의 넘쳐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근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낭패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분기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 잘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1분기에 선방을 했는데 선방을 한 이유가 프리미엄 폰이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굉장히 고가 폰을 사기 위한 수요는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고가 폰들을 보시면은 갤럭시 S20 시리즈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견인을 좀 했고요, 신제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갤럭시 Z 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5G 폰도 이제 서서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고가 폰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갤럭시 이제 A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폰, 그러니까 중가 폰 위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지난 4분기 때는 이 갤럭시 A 시리즈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웨이가 미중 무역 협상 결렬되면서 굉장히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타격을 받았죠. 이 하웨이와 맞물리는 게 갤럭시 A 시리즈라고 좀 보신다면 그 반사이익으로 갤럭시 A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글로벌하게. 하웨이가 아무래도 굉장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급부를 누린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이게 올해는 역전이 돼버린 거죠. 중저가 폰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갤럭시 Z 플립 이쪽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게 돼버린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폴더블 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갤럭시 Z 플립이 지금 고가폰과 중가폰 두 개를 동시에 출시했는데, 여기에는 삼성의 전략적인 좀 대응이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인 좀 대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휴대폰 시장에서의 차별화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하웨이 등과 같이 고가폰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회사들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갤럭시 폴더블 폰을 출시했던 모토로라나 하웨이가 출시를 하려고 했다 지금 미뤘던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된 제품이 1년 정도 쓰면은 이미 제품이 굉장히 손상된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웨이도 출시를 연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폴더블 폰을 출시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처음에 이 이벤트성으로 출시를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웨이나 모토로라 같은 경쟁 회사들이 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1번이고, 두 번째는 OLED입니다. OLED에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원래 아몰레드라고 해서 소형 가전 쪽에서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OLED가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95% 정도 됐었죠. 95% 정도 됐다가 지금 올해는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잠식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대형 LCD뿐만 아니라 소형 OLED 쪽으로도 굉장히 침투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애플사와도 연관이 있는데, 애플사의 지원을 받는 대만 업체와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자체의 방어를 계속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폴더블 폰에 이렇게 접히는 이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이나 대마업체들이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토로라 채택된 부분도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고가 폰을 사서 1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살 구매 의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폴더블 OLED에 대한 기술력 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몰레드와 휴대폰에서의 두 가지 차별화를 노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갤럭시 폴더블 폰은 앞으로 전망이 꽤 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은 앞으로 상당히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삼성전자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G전자와도 굉장히 각을 좀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디스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판매는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셧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한국에 대한 수요가 좀 들어왔고 그 부분들이 좀 상쇄하면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삼성도 이제 역시 이제 LCD에서 철수하고 QLED 쪽으로 전환을 이제 가속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QLED가 OLED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논란 속에 지금 벌이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QLED는 LCD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하게 OLED로 전환된 부분은 아니고요. LCD인데 하나의 차별화할 수 있는 LCD 정도라고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OLED는 아니라는 부분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몰레드도 시장 점유율이 95%대에서 70%대로 굉장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삼성전자가 이 OLED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 중국 업체들이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 쪽으로 OLED 쪽으로 침투를 해왔는데 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지지난주에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가전 OLED TV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선언을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형 가전 쪽에서는 조금 고전을 해도 우리나라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TV 쪽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특히 LG가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삼성전자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뭐 TV 쪽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거의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QLED를 출시를 하면서 LG전자 OLED TV의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QLED가 글로벌한 점유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9% 정도 되고요. 수량으로는 한 19%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1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대충 지금 전체적인 사업 구도가 반도체부터 OLED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가전, 그리고 IM, 휴대폰 이런 정도로 지금 큰 그림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실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도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업체들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삼성과 불과 한 8, 9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OLED 쪽으로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제 급격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휴대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웨이 등에 의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반격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 폰은 굉장히 고가 폰의 일부 사용자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각 사업 부분에서 여전히 글로벌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경쟁 업체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위 업체로서 어떻게 가치를 대변하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하게 삼성전자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서는
생각보다는 좀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한 1위 업체지만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만 TSMC가 가장 큰 쉐어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에서 점점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죠.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아직 가지고 있고, 휴대폰이나 혹은 가전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굉장히 글로벌한 1위 쉐어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이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 이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올해 이제 역전당한 지 좀 됐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과연 이제 평가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일에 대한 도전 부분인데, 여기는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뭐 당장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 가시화될 정도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는 한 1,7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좀 형성할 거라고 보는데, 자, 비메모리 쪽은 이 2배가 넘는 3,747억 달러, 그러니까 3,7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을 형성할 거로 보이면서, 이 메모리 쪽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의 시장이 완연하게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사물 인터넷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쪽에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보면 크게 이제 업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팹리스라는 기업군과 하나는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팹리스는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요런 게 필요해라고 설계를 하는 걸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을 만드는 기업을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팹리스 기업에서 지금 1위는 퀄컴입니다. 미국의 퀄컴이고, 지금은 뭐 165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 정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서는 이제 1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대만의 TSMC인데, 92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워낙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도 지금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지금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제조업부에서 한 34억 달러, 어떻게 보면 TSMC 한 3분의 1 정도의 매출액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순위는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격차는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제 1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시설 투자부터 해서 기술 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2023년까지 잡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투자 금액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굉장히 큰 폭에 보도했습니다. 무려 133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을 해서 일단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계산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반도체 자체의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이 휴대폰, IM이나 다른 사업 분야에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퀄컴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지금은 애플의 영향을 받아 TSMC 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퀄컴은 연계될 수 없는, IM 부분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기술 투자만 저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공급처를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대만의 TSMC가 애플의 삼성전자의 물량을 애플에서 뺏어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으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저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1위로 올라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시장 규모를 보시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2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삼성전자는 양날개를 다는 모습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역시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가장 굵기를 이뤄내야 되는 파트고, 거기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힘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까지 이제 같이 엎어진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단기간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4분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뛰었고,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줬지만, 보신 것처럼 2030 비전이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1분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 2분기에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팩트를 놓치지 마시기라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에 관해서 좀 강의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 이외에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재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강연회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1에서 0.6%가량 올려세우고 있고, 나스닥이 상승이 가장 큽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는 조금 악화되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지만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다시 재개하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이재환 전문가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좀 받으시는 분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삼성전자를 내가 이 매수해서 왜 들고 있어야 되냐는 근거로 하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삼성의 성장 동력을 좀 보면 바로 이제 전장 부품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별로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주목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이 노림수 중에서 신의 한 수가 바로 이제 이 함원을 인수했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전장 부품 쪽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장 부품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때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측면만 장비 부품 업체들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카, 혹은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 재료 혹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IT 재료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이쪽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전장 부품 시장 규모를 보면
한 3천억 달러가 이제 넘어설 걸로 예상돼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불과 우리가 한 4, 5년 전에 했을 때 뭐 300억 달러, 뭐 500억 달러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3천억 달러 넘어서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나 최근에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차를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있는 전장 부품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안에 컴퓨터 자체가 다 들어와 있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편리성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수준을 좀 뛰어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이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먼 인수입니다. 하먼 인수인데 글로벌 1위 전장 부품 업체 하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유율이 커넥티드 오디오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한 8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뭐 거의 80달러면 한 9조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는 현대자동차가 강남에 부지를 사는데 한 12조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10조 넘는 금액을 좀 썼고 삼성은 이제 그 부지와 경쟁을 좀 했는데 거의 같은 금액을 조금 모자라지만 한 9조가 넘는 금액을 하먼을 인수하는 데 썼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만약 저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좀 났는데 사실 이 하먼은 커넥티드카 오디오 시장에서 거의 전장 혹은 전장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글로벌 지금 현재 셰어 1위입니다. 글로벌 셰어가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이미 셰어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이전에 글로벌 셰어가 한 25% 가까이 되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이제 맞물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이제 큰 폭으로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삼성도 지금은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반도체와 IM,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백색 가전 쪽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몇 년 안에 1, 2년, 2, 3년 안에 이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5개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봤을 때 높게 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스마트카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5G와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접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뭐 4G, LTE, 뭐 그전에 3G에서 5G, 3G에서 4G는 넘어가는 회사들, LTE로 넘어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데 왜 5G는 다 넘어가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라든지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정밀하는 게 요구되는 분야는 통신이 거의 5G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영화를 다운받는데 뭐 LTE를 써가지고 뭐 2분 걸렸다. 5G를 써서 20초 만에 다운받았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1초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1초 깜빡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폭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1초의 딜레이가 된다든지 2초의 딜레이가 되는 그 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5G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망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LTE를 채택하지 않았던 뭐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 5G는 지금 이제 다 하는 거죠. 결국 이 5G는 누구나 어느 나라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통신 때문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이미 이 전장 부품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 전장 부품 쪽에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고 5G 기술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하몬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하몬은 단순하게 전장 부품만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정확하게 파트를 나누고 있는 뭐 반도체나 5G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머지 파트에서 시너지 효과와 함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 주목하거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먼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하먼이라는 회사를 삼성전자를 주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먼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장 동력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TV 논란을 보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논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OLED냐 QLED냐 이 부분에서 LG전자가 이제 줄기차게 얘기한 게 있죠. QLED는 OLED가 아니다. QLED는 LCD다. QLED와 OLED는 다르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말은 맞습니다. QLED를 OLED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OLED가 아직 아니고요. 기술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마케팅을 잘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QLED를 OLED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엄연히 다르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대형 가전 쪽에서는 굉장히 늦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LG전자가 LCD에서 그 다음 차세대 TV로 생각했던 부분이 OLED TV고요. 삼성전자는 LCD에서 차세대 TV로 우리가 광고를 잘 생각하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세대? OLED가 아니라 스마트 TV였죠. 스마트 TV.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 TV를 굉장히 오랫동안 광고하다가 지금은 이제 OLED가 대세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OLED 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QLED라는 어떻게 보면 중간 가도기적인 부분을 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마케팅을 잘 하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OLED를 인식을 하면서 OLED랑 거의 같은 TV인데 가격은 더 저렴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QLED가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 버렸죠. 원래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LG OLED 쪽 TV가 셰어가 전체적으로 LG 쪽이 40% 이상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QLED도 역전이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손 안 대고 이제 코 풀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QLED로 버티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삼성이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이제 13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지금 시설 투자가 이제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QLED라고 얘기하지만 이 퀀텀 닷이라는 부분에 이제 OLED 진짜 OLED를 더해서 QD와 OLED를 합친 부분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QD에 OLED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우리가 그냥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OLED TV를 봤을 때 가장 했던 부분은 뭐냐면 작게는 만들 수 있는데 크게는 만들기 어렵다는데 지금 이제 크게 만들어 버렸죠. 그럼 LCD는 어때요? 크게는 만들 수 있는데 얇게는 못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QLED는 OLED만큼은 아니어도 꽤 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계가 어느 정도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뭐 뒤에 필름만 뭐 덧댔다라는 LG전자의 이제 그런 부분에 공격을 좀 받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은 이 QLED에서 지금 QD OLED로 넘어가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OLED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 얇게 만드는 부분이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냐 혹은 퀀텀 닷 양자성 물질이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에는 삼성은 QD에 OLED를 해서 뭐냐면 색 순도도 높고 빛 파장 잘 조절하면서 선명하고 크게 만들어도 흐리 높고 또 우리가 쉽게 보시면은 뭐 화면이 전환될 때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아주 화질이 좋은 TV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QD OLED와 함께 그 다음 노리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OLED인데 대부분의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OLED까지 와 있고 이 이후에 지금 중국 업체들, 후발 업체들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차별화를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이크로 OLED를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OLED는 이제 OLED 한 단계 더 진보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 LCD에서 굉장히 밀려나 버렸죠. 그때부터 지금 거의 이제 판넬을 우리나라에 갖다 쓰는 수준으로 이제 전략했는데 이런 일본 업체들이 이 마이크로 OLED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다시 우리나라 붙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여기를 벗어나서 QD OLED라는 또 다른 새로운 삼성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요. 결국 같은 분야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새로운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차별화를 하나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전을 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IT 섹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섹터를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이유가 LCD에서 OLED 전환한 이후에 이 OLED 쪽에서도 굉장히 중국업체들 공격이 거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먼저 가는 업체가 또 다른 차별화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OLED, QD OLED 쪽, 그리고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과 관련된 하모는 인수하는 전장 부품과 관련된 쪽, 요런 정도의, 그다음에 제일 처음 소대에 말씀드렸던 폴더블 폰, 요런 정도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현재는 글로벌 1위지만 좀 도태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의 출격이 거세고 여기에서 과연 차별화가 되고 더 나갈 수 있느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반도체에서 중국이 뭐 2년 내에 들어왔다, 1년 내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간 게 뭐 낸드 플래시 쪽에는 8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부분만 나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좀 보시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이런 게 좀 모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삼성전자가 대형 업체로서의 어떤 회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충분히 회사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봤을 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혹은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똑같은 시장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어도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 시장가총액이 크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만이 우리보다 배당을 한 2배 정도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지위 대비 우리가 너무 스스로 우리 자체에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샤프를 보시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망했죠. 중국 업체에 인수됐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샤프가 어떤 회사였냐면 LCD TV를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LCD TV를 우리가 예전에 불안간 TV 두꺼운 거 보다가 TV가 얇아졌을 때 그걸 최초로 만든 데가 샤프고 이 샤프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준 최초의 일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샤프에서 기술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제 사양되는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했던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샤프가 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손을 뻗친 데가 고원의 손길을 뻗친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도와줬죠. 지분을 매입해주고 채권을 사주고 상당 부분 도와주다가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이제 샤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 인수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가 기업성 이제 사업성을 따져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의리로 도와준 건 있지만 인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샤프가 결국에는 망했다는 표현을 썼죠. 중국 업체에 이제 껍데기만 인수가 됐는데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상이 분명히 달라져 있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미국을 상징하는 IT 기업이고 글로벌 갑질 회사에 어떻게 보면 1위 회사인데 이 애플이 어떻게 못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삼성전자입니다. 소송도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끝까지 끌고 갔지만 한 가지 이제 일례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죠. OLED와 관련돼서 삼성이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애플이 아이폰 X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에 OLED 판넬을 요청을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바로 답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아이폰 X에서 지금 가장 최신의 사양 폰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아몰레드를 주지 않으면 출시가 안 되니까 소송 중인데도 삼성전자에 끈질기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구애를 했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1회 한 번 정도 줄 수 있다. 한 1,400만 장 정도 1회 물량을 줄 수 있고 그 뒤에는 잘 모르겠다.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X에 OLED를 채택했는데 그 다음 나온 폰이 LCD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양이 후퇴하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했었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국내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이런 기업을 우리 스스로 너무 낮게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 뭐 삼성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 삼성을 높게 볼 필요도 없지만 스스로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아마 사 들어가신 주주분들은 장기간 보유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꼭 가지시고 삼성전자 반등을 줄 때 외국인들의 물량을 넘기지 말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들 쭉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지환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지환 전문가의 이번 주 주말 무료 온라인 강연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니까요. 꼭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